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7-15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공부, 지적 재능을 교육을 할 때 하나는 학문적인 부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문적인 지식적 공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말은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는 행위를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하는 그 지식적인 요것만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익혀야 될 이 기술의 공부는 어떤 것들이냐? 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노동의 기술, 업무의 기술이죠. 노동의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의 기술입니다. 경제 운영의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관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술을 잘 훈련하면 아주 훌륭하게 사회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노동의 기술, 경제의 기술 이야기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혼자 만들어 놨어요. 혼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을 이루시고 사회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둘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맨날 싸우게 되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식과 맨날 다투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함께 일을 하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회사라는 것이 혼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업무적인 능력도 길러야 되지만 또 하나는 관계의 기술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관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갈라지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서 직장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93%가 관계를 못 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관계에서 실패해가지고 실패한 겁니다. 꼴 보기 싫어서 나 이제 그만둘 거야. 아유, 너무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서 그만둘 거야.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만둔 사람은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적 기술과 공부와 함께 기술적인 공부를 꼭 하고 그 중에서도 관계의 기술을 꼭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의 기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은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함께 사는 거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미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 서로 하나가 되라.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있겠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필요성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많이들 살펴봤지만은 종기합의 영역에서도 다양성의 영역에서 파트너십의 이야기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우리 G7에서는 인격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세 번째 영역이 소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법에 관계된 책만 3권이 있습니다. 3권. 그러니까 대화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할 때는 이제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세한 건 이제 그 책들을 다룰 때 설명하고요. 이게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청하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걸 잘해야 돼. 끝까지 듣는 거.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 말고. 2번째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럴 수 있다.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뭡니까? 이제 3번째는 이제 말을 해야 될 때 좋은 말, 따뜻한 말, 좋은 점 찾아내서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화를 이룰 줄 아는, 타협할 줄 아는 이 능력을 키우는 거죠. 타협. 일과 일을 주장하는 사람만 있으면 맨날 싸웁니다. 근데 그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 5번째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어떤 말은 듣기 싫고 어떤 말을 주면 좋고, 이런 말들을 자꾸 들어봐야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그래야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5가지 대화법에 대해서만 잘 기억을 해도 일단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고요. 2번째는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방법인데, 이미 요거는 이제 그 유일성의 존귀함의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다룰 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큰 틀만 소개하면 저는 항상 앞글자만 따서 외웁니다.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체법. 그러니까 이는 인간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된다. 그 상대방의 가치. 그 다음에 속, 인속. 그건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기 속의 면역성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 때문에 속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방어법 훈련하는 거예요. 윈은 함께 승리하자고 하는 가치를 가져야 돼요.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다음에 인속, 윈, 신뢰를 쌓아야 돼요. 서로 믿어줄 수 있는 신뢰. 성답이단. 성은 상대방을 성공하게 도와라. 내 성공을 위해 상대방 희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성공하도록. 그 다음에 성다, 비단,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라. 다름. 넌 왜 저 사람처럼 못해?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 있는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단점보다는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찾아라. 이칭체법.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력을 키워라.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정체성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점 찾아서 칭찬하고. 이칭체법. 그 다음에 책임감 있게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업은 업무는 냉정하게 정리를 하되 인격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인속인신, 성답이단, 이칭체법. 요것만 잘 훈련하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방어법,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방어법, 나장 영상순. 네, 나의 가치를 항상 나의 존귀함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장점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나장 영상순.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질 때 영웅되려고 하지 말고 소통의 관계만 가져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연구해라. 그 다음에 순발력을 키워라. 그 다음에 나장 영상순, 무토선실성. 때로는 무대응해라.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를 안에다 쌓아놓지 말고 밖으로 토해놔라. 꺼내놔라. 그 다음에 무토선실성. 선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그 다음에 싫은 소리를 잘 듣는 훈련을 해라. 그 다음에 나장 영상순, 무토선실성. 마지막은 성령의 도심을 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훈련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 빨리 푸는 방법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문제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자꾸 나한테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데서 생겨요. 그래서 우선은 상대방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성장 과정, 그의 스타일, 또 그의 환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자신의 이제 방어 능력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의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다. 가정, 직장, 학교, 뭐 모든 것이 다 관계예요. 이 관계법 잘 훈련해서 관계의 기술을,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